3포인트입니다. 오늘 장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와 세 가지로 딱 골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오늘 다뤄볼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트럼프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국내 시장 분위기가 확연히 좀 바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갑작스럽게 오르는가 하면은 또 방산주는 그 전부터 주목을 받았었고, 이 시간에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방산주들 줄줄이 신고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 좀 짚어주시고요. 앞으로 계속 홀딩을 해도 좋을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네, 우선 제가 지금까지 사실 이 3포인트에 출연을 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드렸던 게 사실 방산, 조선, 원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종목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고환율에 따른 수출 수혜주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환율이 빠져야 1380원대를 유지합니다. 빠져야지. 올라가면 90원대도 그냥 올라가는 지금 단계에서 당연하겠지만 수출단에서 실적이 계속 기대감을 유지할 수 있고 실제로 수치가 찍히고 있는 애들, 게다가 수주 사업처럼 어느 정도의 실적치가 당연하겠지만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처럼 불안한 시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도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방산에 대한 얘기, 원전에 대한 얘기를 추가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일단 고환율 속에서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좋게 받고 있었던 게 지금 방산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난 주말 트럼프 전 대통령 피습 사건으로 인해서 모멘텀 자체가 훨씬 더 또렷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70%까지 육박합니다. 사실 언론에서는 거의 당선이 된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올 정도로 또렷해진 결과값이 아무래도 도출이 되고 있는 지금의 모멘텀인데, 근데 이거랑 방산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겪어봤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정책들을 보게 되면 1차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자국 우선주의라 하면 미국의 이익을 가장 중심적으로 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러면 다른 국가들을 배척하느냐, 그리고 우리 동맹국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국이 아무래도 안보 관련해서 가장 좀 중심추를 했던 역할이 있는데, 당연하겠지만 나토 국가들의 방산을 담당했던 게 미국입니다. 근데 이 미국이 트럼프 재임 시절에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안보 무임승차론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우리가 너네한테 방산 그래 도움 줄 수 있지, 미군 배치해 줄 수 있지, 무기 도와줄 수 있지, 그럼 돈을 내라 이겁니다. 미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정책들, 미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하는 정책들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면 어떻게 바라봤었냐면 그 당시만 해도 오케이 미국에 올려달라 그러면 올려줘야지. 근데 그러다가 와중에 뭐가 발생했냐면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각자 자강론이 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내가 나를 지켜야겠구나, 내가 나를 지켜야 되겠구나가 좀 강해졌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200억 불 이상 수출할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K방산이 그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원 그만해야 된다. 자, 근데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한다 안 한다가 정치적으로 풀이되는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는 전쟁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랑 계속 맞대 싸울 수 있는 거는 지원 때문이거든요. 지원 덕분에. 그럼 이거를 미국이 끊는 순간 당연히 전쟁은 빨리 종식될 확률이 높고, 이에 따라서 우크라 재건주들 같은 경우 오늘 반응을 합니다. 그런 지점들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추가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방산주들이 최근에 모멘텀 굉장히 좋았었는데 얼만큼 좋았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주잖아요. 대장주 같은 경우 400% 최근 2년 동안 상승을 했고, 현대로템은 90%, 한화 시스템 25% 올랐거든요. 게다가 제가 수출 200억 달러 얘기 드렸었는데 되게 구체화가 돼 있습니다. 이미 수주 받은 건도 많고, 사실 제가 3대장만 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현대로템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좀 제외를 하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량도 좋은데 그래서 영업이 계속 잘 나오고 있죠. 앞으로 대형 수출도 좀 남아있다는 얘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루마니아와 이라크에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
이제 천궁이죠. 이거 수출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이고, 또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지금 천궁 수출 논의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주가 진행이 순차적으로 지금 이루어졌던 것처럼 된다라면 사실상 2027년까지는 거의 수출에 따른 상승 모멘텀은 당연히 가져오게 되는 모멘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라면 LIG 넥슨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수출 따는 모멘텀이 워낙 좋은데 미국에서 트럼프 피습 사건을 통해서 방산주가 다시 주목을 받는다. 대장이 먼저 움직이는 거고, 여기에 추가로 이야기 드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9일날 공시를 했죠. 9억 2천만 달러치 수주까지 얘기가 나왔고, 수주할 당시에는 모멘텀이 세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도 지속 상승을 하면서 꾸준히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산주들이 대표 이 3사 여기에 추가로 현대 로템까지 해서 상승 모멘텀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고 되게 잘 가고 있고, 여기서는 방산주들은 더 봐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지금 굳이 지금 좋은 얘기만 솔솔 나오고 있고 반응도도 굉장히 좋아요. 특히 시장이 부진한데 부진한 시장 대비해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오면 사는 게 맞지, 지금 단계에서 들고 계신 분들이 수익이 꽤 큰 시점에서 굳이 수익 실현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로 보자라면 이게 대장주들이 잘 가니까 코치 테크놀로지라든지 이 아랫단에 있는 방산주들 있잖아요. 빅텍이나 스페코 이런 종목들도 반응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방산주는 이 세 개만 보라고 항상 강조를 드려요. 그 밑에 단 종목들은 사실은 테마주에 근접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저는 그래서 밑에 단 종목들은 상방 반응을 하든 하방 반응을 하든 테마주로 좀 접근을 하시고, 지금 이 수출 모멘텀들 그리고 방산에 대한 모멘텀, 자강론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모멘텀을 보시려거든 이 세 개를 가져가시던지 트레이딩 뷰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당분간은 방산주들의 모멘텀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굳이 달리는 말에서 내릴 필요는 없다. 이 주요 세 종목에 대해서는 그대로 좀 들고 가는 의견 제시를 해주시네요. 기대가 큽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도 자주 얘기를 해주셨죠. 원전, 아마 이번 주 원전 많이 조명을 받게 될 겁니다. 이번 주말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체코 원전 발표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더욱더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시세도 좋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원전주들은 제가 얘기를 워낙 많이 드렸고 또 앞으로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당연히 원전 대장은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였던 두산 밥켓을 두산 로보틱스로 옮기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잡음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뒤집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어떤 측면이 있냐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죠. 오케이, 만약에 이 지금 인수합병을 하는 절차를 반대한다면 2890원에 공개 매수해주겠다. 주식 매수 청구권을 받아주겠다. 자, 죄송합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 받아주겠다라는 얘기는 이거 사실 이틀 뒤에 체코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자신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두산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 얘기 제가 먼저 드리는 거는 절대로 그 밑으로 빠질 일은 당분간은 없습니다. 이제 9월에 해서 매수 청구권 받아들인다라는 거는 아예 두산 그룹에서 지금 엄포를 놓은 거예요. 체코, 제가 그 전에 어떤 이야기 드렸었냐면, 체코 수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안 될 경우엔 단기적으로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렸다 밑에서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그냥 두산 그룹에서 밑에서 사버리겠다고 얘기하니까 별로 체코 수주랑 상관없다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조차도 이해가 되는 지점이 뭐가 있냐면, 지금 수주 모멘텀 체코만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2025년, 그러니까 내년까지 해서 이제 폴란드의 퐁트누트라는 도시에 원전 짓는 것도 2개에서 4개가 지금 논의 중이고요. 이거 우리가 단독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에서. 그리고 UAE에도 바라카 원전 5호기, 6호기 지금 논의 중이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 타당성 조사하고 있는데 이것도 2025년이거든요. 보르셀의 2기, 여기에 한수원,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프랑스 EDF까지 세 곳에서 또 기술 타당성 조사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당장에 단기적으로는 내일 모레 있을 체코 수주 모멘텀
모멘텀만 받고 있지만 우리가 내년 모멘텀까지 보게 되면 원전단에서는 되게 좋은 소식밖에 없어요. 그리고 글로벌 기조가 원전을 보는 게 눈이 바뀌었죠. 지금 원전에 대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던 빅테크들의 인사들조차도 원전이라든지 SMR에 대해서 도입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들어와서 원전의 뷰는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선 얘기 드릴 게 당연하겠지만 팀코리아의 대장 맡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도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종가로 가면 갈수록 상방으로 좀 붙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켜줄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같이 봐야 될 종목들 한전기술이나 뭐 한전산업, 한전 KPS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같이 모멘텀을 받고 있어요. 상방으로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 중소형주들이 원전은 되게 많죠. 일진파워나 G2파워 최근 모멘텀 좋았던 게 우진엔텍 같은 종목들이 또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상단 박스 우리가 이렇게 박스권을 보게 되면은 다 상단에서 돌고 있습니다. 상단에 돌파했던 이제 한전그룹주 같은 경우는 다 상단 돌파해서 돌고 있고요. 이 말은 뭐냐면 시세 나올 준비를 다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원전주들은 우리가 지금 타이밍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든 혹시나 들고 있어서 수익 중이다라면 보유 중이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뷰로 보건 지금 안 봐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종목군이고 이 모멘텀은 내년까지 지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SMR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SMR은 사실 올해는 이제 수주만 발생을 해외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시장이 형성된 건 아직 없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찍힐 건데 여기에 테라파워라든지 뭐 뉴스케일 파워 같은 종목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뉴스케일 파워 모멘텀 받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SMR 관련 종목들도 변동성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변동성 중간에도 상방으로 트라이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들은 모두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로 봐야 되는 측면입니다. 방산주들에 이어서 이 원전주들도 결국 우리가 잘 만들어서 수출해야 되는 거는 뭐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하고 있고 기술력 인정받고 있고 수주 모멘텀도 좋고 지금 단계에서 안 봐야 될 이유 별로 없는 섹터로 원전주도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종목단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장으로 볼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모멘텀이 중요하고 그 밑에 한전주들 다만 그 아래 이제 기자재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실제 수혜주로 좀 꼽힐 수가 있는데 G2파워나 일진파워는 다소 이제 테마주적인 측면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지점 특이점으로 우리가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원전주도 뭐 단계 이슈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현재도 계속해서 들고 가자 원전주 시각 알아봤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봐야 될 포인트가 반도체인데요. 오늘 반도체 전체적으로는 관심이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당히 다른 움직임도 눈길을 끕니다. 오늘 반도체의 흐름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전같이 다시 또 갈 수 있을지 어떤 시각이신가요? 네, 반도체는 지금 다소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왜 도대체 좋다 하는데 안 갈까? 이런 측면들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느껴지실 정도로 수출 데이터는 너무 좋아요. 지금 6월 이제 정보통신산업 ICT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 ICT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지금 49% 상승. 그러니까 50% 상승을 한 거예요, 수출치가. 정말 좋은데 여기에서는 다양한 게 있겠지만 메모리 단에서 일반 레거시, 디램이라든지 낸드가 지금 수출이 잘 나오고 있고 더불어서 HBM처럼 고부가 가치 메모리 반도체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거든요. 지금 없어서 못 팔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가를 보면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반영된 애들이 있어요. 반도체는 특히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종목들에서 먼저 시세가 나왔습니다. 실적이 찍히기 전 단계에서 모멘텀 받고 시세가 나왔던 애들은 지금 좀 쉬어가는 구간이 되는 거고 후발로 출발했던 특히 올해 초 3월, 4월 이때 출발했던 종목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동진세미케미라든지 유진테크라 뭐 원익 IPS처럼 기존 레거시 모멘텀 받고 있던 애들도 올해 초에 또 상승했다가 또 쉬고 있는 구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가 오히려 수치화되는 단계에서는 선반영이 돼서 먼저 움직인 종목들이 쉬어버리는 구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의 이 반도체 수출이 상승하고 있는 이 사이클이 뭐 한두 달짜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하반기 내내 기대를 해도 좋고 내년 초까지도 기대감이 당연히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게 지금의 시각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당연하겠지만 이제 7월 말부터 시작되는 이제 실적 시즌이 될 때 지금
삼성전자 잠정 실적도 되게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 실적이 좋게 나오는지, SK 하이닉스 실적도 되게 중요하고요. 기대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럼 이랬을 때 그 실적 안에서 지금은 사실 대형주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사실 걔네들만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밑에 단 종목들은 다소 모멘텀을 좀 잃어가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지금 단계에서 다음 출발을 그 밑에 단 종목들, 벤더 종목이나 레거시 종목들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만약에 지금 쉬고 있는 애들이 한 번씩 수급의 이동이라든지 또는 상승의 시발점 정도의 모멘텀만 보여준다면 다시 출발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주로도 반도체를 좀 가져왔는데, 그런 측면들 같이 좀 말씀드려보자라면, 일단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모멘텀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죠. 같이 움직일 때가 많이 없습니다. 위에가 삼성전자, 밑에가 SK하이닉스인데, 오히려 오늘은 삼성전자는 세게 올라가는데 하이닉스는 또 내려가는 측면을 또 보여주고 있고, 사이에는 지금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주요 뉴스가 계속 들어왔다 나왔다 합니다. 그 뉴스에 대한 반응도도 있겠고, 실제로 HBM 단에서 SK하이닉스가 좀 주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HBM이 모멘텀 받으면 SK하이닉스가, 또 레거시라든지 CXL 같은 모멘텀 받으면 삼성전자가, 여기에 추가로 유리기판 같은 모멘텀을 또 같이 받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키워드별로 모멘텀에 따라 뉴스에 따라서 따로 반응하는 측면도 있고, 이 두 개의 대장이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결국 위에서 돌아요. 올라가서 놀고 올라가서 논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 변동성이 있을지언정 한번 다시 올라가주면 또 위에서 놀 수 있고 계속 상승 곡선을 그려나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대장주들이 올라갈 때 그 밑에 딴 종목들 올라갈 수 있냐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일단은 동진세미캠이나 유진테크, 지금 많이 쉬고 있던 이런 레거시 쪽 있잖아요. 원익 IPX, 특히 삼성양 쪽, 쉬었던 애들이 반응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보고 있는 게, 데이터가 너무 잘 찍힙니다. 이 매출이 사실 레거시 쪽은 반도체 사이클 때마다 상승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굉장히 좋은 측면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추가로 지금 HBM 단 종목들도 좀 쉬고 있어요. 이때 좀 지우고 좀 보자라면은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라든지, 네, 이수페타시스, TSK홀딩스, 이렇게 HBM 직접 모멘텀 봤던 애들도 살짝 쉬고 있는 모습이 다 그려집니다. 그러면 지금은 반도체가 과도기라고 봐야 돼요. 단기 과도기가 등장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HBM만 쭉쭉쭉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여기도 쉬고 있어요. 그럼 다음 차시 순서는 어디가 오겠는가 봤을 때 순서상 레거시 쪽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좀 기다리는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 보자라면 리노공업이라든지 먼저 쉬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오테크닉스, 장비단에서 그리고 테스트단에서 먼저 쉬었던 종목들은 지금은 출발을 하고 있죠. 그렇다라면은 지금 반응도가 각각 다릅니다. 선별적이다라는 측면을 봐야 되고, 출발한 애들에선 단기 사이클 기대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HBM 단에서는 오히려 엔비디아발 이슈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쉴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하방 압력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추가로 보자라면 대응은 밑에서 해야 되는 측면도 같이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코멘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거시 반도체 관련주의 차례가 또 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살아있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오늘 이 세 가지 포인트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종목 얘기를 좀 길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뿌렸던 씨앗이 이제 하나둘씩 열매를 맺습니다. 목표가 도달 종목 2개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로 먼저 LG이노텍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6월 중순쯤에 제시를 해주셨죠. 6월 17일에 제시했던 이 LG이노텍. 목표 주가 29만 원이었는데 사실 지난주에 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이제 전화 연결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29만 원 목표가였는데 지난 11일에 터치가 나왔고 현재도 이 목표가 위에서의 흐름 나타내면서 거의 30만 원 선 근방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익률도 15%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추후의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LG 이노텍은 제가 애플이 반등을 만들어 줄 때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유가 사실 분명합니다. LG 이노텍의 이제 주요 매출처가 이제 애플이에요. 실제로 이제 아이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중에 90%가 LG 이노텍 제품입니다. 그 말인 즉슨 LG 이노텍이 만드는 카메라 모듈은 다 애플이 거의 사가고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아이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은 이노텍이 가져가는 거고, 모멘텀이 거의 같이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애플에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매출이 좀 줄어들었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중국단에서의 반등이 좀 기대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애플의 아이폰 주기입니다. 이제 아이폰을 다시 과거에 쓰다가 새 것으로 바꾸는 주기가 지금 도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이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AI 단 개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아이폰에 들어가는 AI를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업그레이드를 호환할 수 있는 제품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금 아이폰 유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발생하고 있는 애플단에서의 기술 개발, 그리고 그걸 적용하는 모델, 그 적용하는 모델에 따라서 앞으로 지금 아이폰을 바꾸는 사이클이 겹쳐지는 측면들, 이게 아무래도 긍정적인 측면을 만들어내고 있고, 실제로 중국단에서는 다시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애플 핸드폰 되게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은 다시 한번 출발하는 사이클로 좀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애플 주가도 지금 되게 잘 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은 좀 더 봐도 되겠다. 여기서 수익 극대화를 노리는 측면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아이폰이 잘 팔리면 LG 이노텍 매출은 증가하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2차 목표가 충분히 드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2차 목표가는 31만 원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매물대거든요. 그래서 31만 원 도달한 다음에 이후 대응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2차 목표가 나왔고, 대한전선 짧게만 보겠습니다.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연결해서 이런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추천하고 3거래일 만에 바로 목표가에 도달을 했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약간 좀 꺾이기 시작해가지고, 이 종목도 일단은 목표가 도달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18%가량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오늘 약간의 흐름이 좀 휘청이고 있어서 어떻게 할까요? 일단 대한전선 지금 내려가는 건 악재가 있습니다. LS 전선 간에 이제 기술 분쟁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 이게 처음 나온 얘기 아닙니다. 이때 하락도 기술 분쟁이었고 지금도 기술 분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같은 구간에서 이렇게 똑같이 발생해버리면 매물대가 돼버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 목표가 도달했고, 제 추천주를 보고 대응하신 분들은 다들 수익 실현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수익 실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악재는 해소가 되는 걸 보고 제가 추후 방송에서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추천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주는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네,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시 출발하는 애들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오테크닉스 먼저 출발했고 지금 반응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올라와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 이 말인즉슨 매물 소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시장 거래 대금도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레이저 장비에서는 우리나라 국내 대장이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가 앞으로 반도체의 수혜가 이오테크닉스로 적용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 단기 모멘텀 좋고, 일단 기간 조정도 다 소화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률을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단계에서 저는 일단 매수가를 오늘 종가로 좀 설정을 하고요. 1차 목표가는 22만 5천 원. 자, 22만 5천 원 1차 목표가. 손절가는 17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기대 많이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근우였습니다. 네, 3포인트 세 가지 짚어봤고요. 오늘 반도체주를 제시를 해주시네요. 이오테크닉스. 오늘 종가 이하에서의 접근 전략이고요. 목표 주가 22만 5천 원, 손절 라인 17만 5천 원입니다. 지금까지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